생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차원 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기 이전에 그 2차원에서의 어떤 물체와 입자의 운동을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그리고 벡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삼각함수라는 것은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쉽게 말하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을 이루는 변과 다른 변의 비율로서 그 대표적인 예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우측 중앙부에 직각을 내포하고 있는 사이각이 세타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세타의 항을 기준으로 밑변은 x, 그리고 세타의 대변은 y, 그리고 빗변은 r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삼각함수가 정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를,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 사이에 나타내는 중요한 관계로서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같다. 자,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y는 r 사인 세타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y제곱은 r제곱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으며, 이는 r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고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배울 개념은 바로 벡터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벡터라는 것은 스칼라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어떤 구별 그리고 구분이 없으면서 크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속력, 질량, 온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칼라에 대비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입니다. 그 표기법은 고딕체를 쓰기도 하고 화살표를 문자 위에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벡터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왜 배우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1차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기를 해보자면은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 세상 속에서 물체 혹은 입자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변화량을 델타 x, xf-xi가 되며 이는 변이라고 불렀으며, 이 델타 x를 소요시간 델타 t로 나누게 되면은 속도, 그리고 속도 변화량을 델타 t로 나누면은 가속도가 나오죠. 자, 이러한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바탕으로 우측으로는 플러스, 왼쪽으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두 가지 부호만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 방향성을 담을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 물체의 운동이 2차원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물체의 방향성을 명확히 표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저라면은 x축을 평행하게 하는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이 사이각이 세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세타가 만약에 정수라는 전제하에서 세타는 0도에서 무려 359도까지 360까지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실수라면 더 많겠죠. 즉 2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원에서는
이 방향성을 더 심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벡터의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1차원에서는 어차피 방향성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후보군밖에 없었다면은 2차원과 3차원에서의 방향성을 표기하기 위해서 벡터의 개념을 도입한 거죠. 이런 벡터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개념 혹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바로 벡터의 동등성입니다.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동등하다라고 표현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로 의미가 되고, 그래서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같을 때 방향성이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크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을 때 벡터가 동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으며, 이 동등한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그 크기와 방향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벡터의 어떤 성질, 그리고 벡터의 첫 번째 성질이었던 동등성이었습니다. 다음은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두 개 이상의 벡터를 더할 때 벡터의 단위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자, 가령 A 벡터는 길이, 그래서 미터에 대한 벡터였는데 B 벡터는 가속도에 대한 벡터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벡터의 단위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의 덧셈은 첫 번째 기하학적인 방법과 두 번째 대수적인 방법으로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 첫 번째 기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기하학이라는 것은 공간에 있는 도형의 성질을 말합니다. 이 점을 포착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A 벡터와 B 벡터가 합벡터인 R 벡터라고 했을 때 삼각형 덧셈법을 이용해서 한번 두 벡터를 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A 벡터를 이어주고 이 A 벡터의 끝점에 B 벡터의 시작점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B 벡터의 방향을 따라서 B 벡터를 그려줬을 때 형성되는 B 벡터의 끝점까지, 그래서 합벡터 R 벡터는 A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B 벡터의 끝점까지 향하도록 그려진 것이 바로 합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형 덧셈법을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연장시켜 볼까요? 바로 여기 우측 하단부에 있는 그림입니다. 동일한 순서대로 하면은, 자, A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벡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A 벡터의 꼬리에 B 벡터의 머리를, 그래서 B 벡터를 연결하고, B 벡터의 끝점에 C 벡터의 머리를, 그래서 C 벡터를 연결하고 이어서 D 벡터의 끝점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했던 A 벡터의 머리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D 벡터의 끝점까지 방향성을 살려서 연결한 것이 바로 합 벡터인 R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의 덧셈은 두 벡터를 더할 때 그 합은 더하는 순서에 무관한 특성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도 불리게 되며, 표기법으로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와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 하단부가 덧셈의 교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스몰 a에 대한 그림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개념이었고, 여기 스몰 b에 대한 개념이 B 벡터 더하기 A 벡터에 대한 개념인데, B 벡터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B 벡터는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방향성을 살려서 그리게 됐을 때 A 벡터를 B 벡터의 끝점에 두고 A 벡터를 끝점까지 연결했을 때 이와 같이 합벡터가 그려질 것이며, 이 합벡터와 이 합벡터는 서로 동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덧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벡터의 덧셈에 대한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액 벡터에 대한 개념인데, A 벡터의 음의 벡터는 벡터 A와 더해졌을 때 0이 되는 벡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가령 A 벡터와 더했을 때 0이 되는 벡터, 이 네모칸이 바로 음의 벡터인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A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는 서로 크기, 즉 화살표의 길이는 서로 같은데 그 방향성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음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음의 벡터의 개념을 이용해서 벡터의 뺄셈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은, 자, 벡터의 뺄셈은 음의 벡터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연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에다가 음의 벡터, B 벡터의 음의 벡터인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으며, 이러한 식에 의거해서 벡터의 뺄셈은 실제로 벡터의 덧셈의 한 형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이 잘 드러낸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자, 이어서 배울 개념은 벡터를 스칼라로 곱하거나 나누는 개념입니다. 자, 벡터 A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벡터 A에 스칼라 3을 곱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3A 벡터가 되겠으며, 이것은 원래 벡터 A 벡터 크기의 3배이고 방향성은 그 벡터 A와 동일합니다. 자, 이를 도형으로 그리게 되면은 약 3배만큼의 크기이고 또 그 방향은 서로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지금까지 기하학적인 차원, 어떤 도형에 입각한 벡터의 덧셈, 뺄셈, 그리고 스칼라로 곱하고 나누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벡터의 덧셈은 기하학적인 방법과 대수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이제는 대수적인 차원에서의 덧셈을 알아보겠죠. 이 대수적인 덧셈을 위해서는 먼저 벡터의 투영과 성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나 입체를 다른 평면에 옮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A 벡터라는 것을 x축과 평행한 선의 ax 벡터를,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선의 ay 벡터로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이 바로 투영이겠죠. 정리하면은 이 a 벡터를 x축에 대해서 그리고 y축에 대해서 각각 투영시키는 것이 바로 벡터의 성분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며, 그래서 이 a 벡터는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정리해서 이 ax 벡터와 ay 벡터는 각각 a 벡터의 성분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직각삼각형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의 삼각함수 정의로 더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x만큼의 크기를, 사인 세타는 a분의 ay만큼의 크기를 갖습니다. 자, 이를 성분인 ax, a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으며, 또 더불어서 a의 크기와 그리고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것을 더불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영과 성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벡터의 대수적 덧셈을 할 수가 있겠으며, 실제로 대부분 벡터는 이 성분을 대수적으로 더합니다. 자, 가령 R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B 벡터와 다시 A 벡터와 B 벡터를
각각의 성분을 나누게 되면은 A 벡터는 ax 더하기 ay 벡터가 될 것이고, 여기 B 벡터는 bx 더하기 by 벡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를 x와 y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ax 더하기 bx ay 더하기 by가 될 것이며, 자, r 벡터도 마찬가지로 rx 더하기 r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rx 벡터는 여기 ax 더하기 ax 벡터 더하기 bx 벡터일 것이고, 여기 ry 벡터는 ay 벡터 더하기 by 벡터가 될 것입니다. 즉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하는 것이 바로 벡터의 대수적 덧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 더불어서 벡터에 대한 개념을 다뤘으며, 특히 벡터의 어떤 덧셈, 뺄셈, 스칼라로 곱하거나 나누는 개념을 배웠으며, 특히나 덧셈에서는 또다시 기하학적인 방법, 그리고 대수적인 차원에서 다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2차원과 3차원의 물체와 입자의 운동을 표기하기 위한 재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